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안경광학과 이군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VOD 교육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 역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주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입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1999년 출시된 이후에 끊임없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 교체용, 정기 교체용, 또 근시용, 원시용, 난시용, 노안 교정용, 그리고 미용 렌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프트 렌즈에 대한 우리 안경사 또 콘택트 렌즈 전문가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감염률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감염을 우리가 대비해서 매일 교체용 콘택트 렌즈가 개발되었는데 오히려 감염 빈도가 매일 교체용 콘택트 렌즈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일 교체용 콘택트 렌즈 착용자들이 교체 주기를 하루로 쓰지 않고 3일 정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교체 주기의 미준수가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더 관심 깊게 다룰 주제는 중도 포기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렌즈를 중단하는 사람의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2%는 다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콘택트 렌즈 착용자 중에 23%는 영구적으로 렌즈 착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 렌즈 착용을 중지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또 콘택트 렌즈의 종류 중에서는 하이드로겔 재질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콘택트 렌즈를 중도 포기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불편함 증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건조함, 그 다음에는 충혈, 그 다음에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불편함과 건조함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콘택트 렌즈 착용을 중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때도 제일 큰 원인은 불편한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콘택트 렌즈를 꼈을 때 시력적 만족감이 안경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용과 관리 문제.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환경적 요인과 생활 방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조한 기후, 요즘 같은 겨울, 또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철, 이때도 우리의 주변 환경은 매우 건조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건조한 환경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하는 이런 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건조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또한 담배와 공해 물질 같은 것도 불편함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건조한 기후나 과도한 컴퓨터의 사용이 건조함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불편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알레르기 약을 복용한다든지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한다든지 또 고혈압 치료제 이러한 약물들은 눈물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건조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또한 렌즈 착용의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눈물이 적어지고 또 술을 마신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할 때는 눈물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그 불편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콘택트 렌즈와 관련해서는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이 어떤가, 렌즈 표면이 어떤가, 모듈루스가 어떤가 이런 것도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데 이 중에서 콘택트 렌즈와 관련해서 가장 불편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엣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는 엣지의 형태가 착용자와 잘 적합하게 맞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논문인데요. 제가 소프트렌즈 착용자들이 어떤 증상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연구에서도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59.4%로 건조함이 가장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조함의 경우를 건조함을 아주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28.8%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조함 때문에 불편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난 후에 왜 건조함을 느낄까? 그 건조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층은 지방, 그다음에 물, 점액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얇은 막입니다. 그 두께가 6 마이크로메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얇은 막이고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눈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각막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는데 콘택트 렌즈의 두께는 아무리 얇은 것도 한 80 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눈물의 두께보다 10배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순간 우리의 눈물막은 파괴가 되고 파괴되다 보면 눈물의 가장 표층에 있는 지방층이 깨지게 됩니다. 지방층이 깨지면 눈물 증발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눈물이 증발하면서 지방은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렌즈 표면에 붙기 때문에 렌즈 표면에 지방이 붙게 되면 또 이 또한 건조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조함이 렌즈 착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건조함, 불편함은 다시 말하면 콘택트 렌즈에 의해서 눈물막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난 후에 또 다른 불편함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엣지 형태가 착용감과 관계가 깊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세 가지 콘택트 렌즈의 엣지 형태를 확대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 세 개의 렌즈의 엣지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좀 둥근 편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상당히 얇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약간 각이 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엣지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불편함에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고 이 각각의 형태의 내 눈의 구조가 착용자의 눈의 구조가 어떤 게 더 적합한지는 착용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경사가 눈의 형태를 보고 이 엣지 디자인이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착용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눈물이 많이 증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눈물 증발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콘택트 렌즈 표면이 마르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하이드로겔 렌즈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착용한 후에 함수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8% 하이드로겔 렌즈를 2주 동안 착용한 후에 그 렌즈가 갖고 있는 함수율은 52%가 되겠고 그래서 탈수율은 한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38% 함수율을 갖고 있는 렌즈를 2주 동안 착용한 후에 함수율을 보게 되면 35.2%로 줄어들게 되고 탈수율은 7.3%가 됩니다. 따라서 렌즈의 재질 중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보다는 하이드로겔 렌즈 재질이 탈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렌즈의 표면이 이렇게 마르게 되면 어떤 증상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에 더 건조함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 건조함을 느끼면서 안구에 충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시력이 선명하지 않고 흐리거나 변동적으로 시력이 변동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콘택트 렌즈의 표면 마름 현상과 착용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콘택트 렌즈가 눈물이나 용액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콘택트 렌즈에는 여기 하이드로필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친수성,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동그란 그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렌즈 표면에도 있고 렌즈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눈물이나 용액에 충분히 적셔져 있을 때는 표면도 물기가 있고 내부도 물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가 마르게 되면 콘택트 렌즈 재질에 들어있는 그 친수성기가 전부 다 렌즈 표면에 있던 친수성기가 모두 렌즈 내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습작용을 해주는 이 성분들이 렌즈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렌즈 표면은 마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착용자는 건조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습 성분이 렌즈에 있는 이 보습 성분이 이동을 표면에 있다가 내부에 있다가 표면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이라는 게 상당히 변동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는 보습 성분이 렌즈 속에도 있고 렌즈 표면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렌즈가 충분히 눈물이나 용액에 잠겨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렌즈가 말라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보습 성분이 렌즈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습 성분이 렌즈 표면에도 있고 렌즈 내부에도 있게 하려면 렌즈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착용감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렌즈 표면이 마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착용감이 나빠지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볼 때 왼쪽에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렌즈가 충분히 적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O2라고 하는 이 산소는 렌즈 표면에 있는 물기 또 렌즈 내부에 있는 물기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의 각막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디하이드레이션을 보게 되면 렌즈 표면이 말라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렌즈 표면에서 렌즈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막으로 이동되는 산소량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겔 렌즈를 2주 동안 착용했을 때 10%의 탈수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10% 정도의 탈수가 일어난 렌즈를 계속 착용하게 되면 산소 투과율은 3.6 바렐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각막에 공급되는 산소가 상당히 저하되게 되고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콘택트 렌즈가 말라서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는가? 일단 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렌즈를 빼고 난 후에 상당한 눈시림이나 자극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타각적 증상으로는 각막 부종이라는 증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증상은 맨눈으로 볼 수는 없고 세극 등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피 소낭포 또 상피 미세낭포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 경우도 렌즈
각막 표면에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낭포기 때문에 세극 등을 통해서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혈관입니다. 신생혈관은 각막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것인데 이 또한 심해지기 전에는 육안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은 결막충혈과 윤부충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용자를 잘 관찰하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막의 굴절력이 변하고 각막 형상이 왜곡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요즘의 콘택트 렌즈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은 이 중에 어떤 것일까? 불편함, 문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콘택트 렌즈를 뺀 후에 나타나는 눈시림 현상. 자, 이것도 우리가 문진을 충분히 한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각적 증상 중에서는 여러 증상이 있지만 결막충혈과 윤부충혈과 같은 증상은 우리가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잘 파악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렌즈 마름 현상으로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소한 것이 렌즈를 빼고 난 후에 눈시림, 또 자극감, 통증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그 증상입니다. 왜 우리가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렌즈를 빼고 난 후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저산소증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렌즈를 빼게 되면 갑자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눈물에 녹아서 각막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면 각막에 들어오는 산소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피세포, 각막 상피세포는 갑자기 그 압력의 차이를 이상한 현상으로 느끼게 돼서 세포 내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토카인은 칼슘을 이동하는 채널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것이 말초신경을 손상하게 되는데 우리 눈에서는 안신경을 손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안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산소 농도 차이로 발생한 활성산소가 각막에 있는 안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렌즈를 빼고 나면 눈시림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눈시림 현상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콘택트 렌즈가 충분한 산소를 각막에 공급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콘택트 렌즈의 산소 투과율이 높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콘택트 렌즈 착용 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착용자의 눈꺼풀 구조와 적합한 엣지 디자인의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면 좋겠다. 특히 가습기 같은 것을 활용하면 되겠죠. 다음은 콘택트 렌즈가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소킹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렌즈를 착용하다가 건조함을 느끼면 살짝 렌즈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관리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살살 문지른 다음에 헹궈주고 바로 렌즈를 끼는 겁니다. 이런 그 몇 초 동안의 렌즈 소킹을 통해서 렌즈 표면이 그 용액에 있는 물을 충분히 끌어당기기 때문에 렌즈 표면이 다시 촉촉해져서 착용감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소킹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방법보다 한 5배 내지 6배 정도의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택트 렌즈에 침전물이 끼지 않도록 교체 주기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나서 뺐을 때 눈시림 현상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산소 투과율이 높은 재질을 선택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임상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진을 해보니까 하이드로겔 렌즈를 착용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건조함이나 불편함을 지난 봄부터 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진을 해보니까 봄부터 알레르기가 생겨서 봄에 알레르기 약을 복용했다고 하고 지금은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복용했던 약물과 임신이라는 환경이 눈에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함을 줄여줄 수 있는 재질의 콘택트 렌즈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렌즈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권하고 싶은 렌즈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저마다의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특성을 갖고 있는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착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과 소프트 렌즈에 사용하는 모노머를 결합한 그런 재질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복잡한 화학식이 실리콘 화합물이고 왼쪽에 보이는 아래쪽 두 개 비닐피로리돈, 폴리비닐피로리돈 이렇게 써 있는 그것이 이제 소프트 모노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재질과 소프트 모노머를 중합 반응을 시켜서 만든 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두 개의 화합물, 하나는 발라필콘 A, 또 하나는 갈리필콘과 세노필콘 A에 들어가는 실리콘인데 굉장히 복잡한 화학 구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재질 다 규소 Si, 그 다음에 산소 O라고 하는 여기서는 노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실리콘, 산소가 결합된 이 실록시 그룹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바로 이 실록시 그룹이 산소를 잘 투과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화학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이 37%의 함수율을 갖고 있는 렌즈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입니다. 자,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는 플라스틱이 63%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림상에서는 진한 회색으로 보이고 왼쪽에 해마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3%에 해당하는 이 플라스틱이 있고 그 플라스틱 사이사이에 물이 37%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물은 여기에서 연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드로겔 렌즈의 물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서 이 산소가 우리의 각막으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똑같이 플라스틱 성분이 63%입니다. 여기서도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소프트 모노머와 실리콘 유도체가 같이 결합된 그런 플라스틱인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성분도 똑같이 회색 성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산소가 녹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는 플라스틱 사이에 하얀색의 빈 공간이 보입니다. 자, 이 빈 공간이 없는 것이 하이드로겔 렌즈고 빈 공간이 있는 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입니다. 그러면 이 빈 공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상당히 무사 통과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즈에 있는 물을 통해서 산소가 이동되는 양보다는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이동되는 양이 상당히 더 많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색으로 보이는 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플라스틱 성분에는 여기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빈 공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은 산소가 이동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지금 여기에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은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 그 부분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를 꼈다고 했을 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위쪽 부분은 공기라고 할 수 있겠고 아래쪽 부분은 각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콘택트 렌즈가 되겠고 각막이 되겠죠. 그럼 공기 중에 산소가 여기 보이는 빨간색 동글동글한 것입니다. 자, 이 산소가 각막으로 오기 위해서는 콘택트 렌즈에 있는 물을 통해서 헤엄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다리가 놓아져 있다면 다리를 통해서도 이동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더 산소가 많이 쉽게 이동이 되겠습니까? 빈 공간을 통해서 이동되는 산소량이 상당히 많겠죠. 자, 그러면 이 빈 공간을 통해서 물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가 이동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고요.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는 다리가 없고 물만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물을 통해서 헤엄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각막에 들어오는 산소량이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에는 하이드로겔 렌즈보다 DK/T 값, 산소 투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은 막대 그래프 두 개는 하이드로겔 렌즈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 키가 높은 막대 그래프들이 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입니다. 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이드로겔 렌즈는 우리가 매일 착용 기준의 DK/T 값 24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DK/T 값을 갖게 되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밤에 껴도 되는 연속 착용 기준의 DK/T 값 87을 전부 다 넘는 그런 산소 투과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에는 마르면 산소 투과율이 산소 침투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는 어떨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에 탈수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산소 침투성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이 연구자에 의하면 6.0 정도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증가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는데 산소가 빈 공간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렌즈가 마르더라도 산소 침투성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가 말라도 산소 침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상당히 높은 산소 침투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저산소증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낭포의 수가 줄어들었고 윤부 충혈이 감소했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임상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30대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에서 윤부 충혈, 또 윤부 혈관 확대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산소 침투성이 좋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높은 산소 침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콘택트 렌즈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6일 착용하는 기준으로 렌즈의 산소 침투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 렌즈 착용 시간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4시간 정도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기준치를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6일 착용하지 않고 7일 정도 착용하는 사람이 59%나 됩니다. 그리고 또 낮에 렌즈를 낀 상태에서 75%가 졸기도 하고요. 또 28%에 해당하는 사람은 렌즈를 끼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졸거나 잠을 잘 때 당연히 산소 침투가 각막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산소 침투성이 좋은 재질의 렌즈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렌즈에 적절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렌즈를 착용했을 때 하드 렌즈에 비해서 이거는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물 성분 때문에 실리콘 성분이 들어있는 렌즈라 하더라도 렌즈 사이에 물이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렌즈를 끼고 다닐 때 렌즈 표면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도 마를 수가 있는데 마른다 하더라도 각막에 붙는 렌즈 부착 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렌즈를 끼고 잘 때도 렌즈 부착 현상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이드로겔 렌즈를 끼고 잠을 자고 나면 눈을 떴을 때 렌즈가 각막에 붙어 있는 현상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특성으로 모듈러스가 높다는 특성입니다. 자, 모듈러스라고 하면 뻣뻣함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인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일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보다 뻣뻣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뻣뻣하냐 하면은 해마 재질의, 그러니까 저함수 렌즈죠. 해마 재질의 저함수 렌즈보다 1.5배, 고함수 재질의 하이드로겔 렌즈보다 4배 정도 뻣뻣합니다. 그래서 뻣뻣하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렌즈를 취급하기가 용이하죠. 렌즈를 낄 때도 상당히 오똑하게 쓰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렌즈를 꼈을 때도 렌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눈물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렌즈가 뻣뻣해서 각막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렌즈가 좀 루스하게 피팅이 됐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엣지 들림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렌즈의 엣지가 살짝 들려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착용자는 이물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 상부의 각막 상부에 찰과상이 유발한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하늘색 화살표처럼 각막 상부에 있는 상피가 약간 상처가 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렌즈의 주변부 연적 커브가 각막에 압박을 해서 각막 상피가 손상이 된다는 것이죠. 렌즈가 부드러우면 이렇게 압박을 해도 상처가 나지 않지만 렌즈가 조금 뻣뻣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임상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20대 남성이 렌즈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재질의 렌즈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콘택트 렌즈 관리 방법을 다시 교육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원한다면 저함수 하이드로겔 렌즈를 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하이드로겔 렌즈가 아니라도 된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권해달라 하면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권하시면 이런 렌즈가 찢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스가 크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하이드로겔 콘택트 렌즈 착용자가 눈 건강에 좋은 렌즈로 교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K가 높은 1개월용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교체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 후에 예전에 착용했던 렌즈보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렌즈로 다시 교체하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하이드로겔 렌즈를 오랫동안 낀 사람의 경우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바꿔 착용하도록 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증상은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 사람이 2주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듈러스가 낮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다시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의 모듈러스가 낮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권했는데도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은 모듈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렌즈의 엣지 디자인이 이 사람의 눈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엣지 들림 현상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특성 중에 렌즈 표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표면이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표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면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표면 처리 방법 중에는 플라즈마 코팅 처리입니다. 또는 표면을 화학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왼쪽에 플라즈마 고온 고압 상태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표면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렌즈 표면에는 상당히 얇은 균일한 물을 좋아하는 그런 막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수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실리콘 재질이라 하더라도 지방 침전물을 부착되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코팅 처리를 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킨 이런 렌즈들은 지방 침전물이 적게 부착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긴 실리콘 체인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실리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이 짧은 체인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체인이 되겠는데, 실리콘 체인을 길게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자체적으로 실리콘이 상당히 이렇게 끈적거리게 되고 부드럽게 되면서 촉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실리콘 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렌즈 표면이 촉촉한 물기를 끌어당길 수 있는 친수성의 성질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렌즈를 만들게 되면 렌즈가 부드럽기 때문에 모듈러스가 낮은 그런 특성을 가진 렌즈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표면 처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렌즈 표면이 마르게 되면 지방 침전물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실리콘과 보습제를 함께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렌즈를 합성할 때 여기에 보습제 성분을 다량으로 넣어줘가지고 합성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합성한 렌즈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왼쪽 사진에 보는 것은 렌즈의 표면 쪽에 보습제를 많이 결합시킨 타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리콘과 보습제가 같이 내부에 섞여 있는 그림입니다. 자, 두 렌즈 다 습윤성이 상당히 우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렌즈가 마르게 되면 지방 침전물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렌즈 표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콘택트 렌즈 표면은 아까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렌즈가 용액 속에 있을 때는 친수성 성분이 렌즈 표면에 나와 있다가 렌즈가 마르면 렌즈의 내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도 렌즈가 용액 속에 있거나 젖은 상태가 있으면 친수성기가 렌즈 표면에 나오기 때문에 렌즈가 촉촉하고 지방도 침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렌즈가 마르게 되면 여기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성분이 렌즈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핑크색으로 보이는 동그라미가 실리콘이 되겠는데, 실리콘이 이렇게 렌즈 표면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실리콘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눈물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방 침착물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마르게 되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착용 중에 마르게 되면 지방 침전물이 많아지고 눈물막이 쉽게 깨지고 눈물막 안정성이 저하돼서 불편함과 동시에 지방 침전물이 많이 부착이 됩니다.
실제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그래서 지방 침전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렌즈의 표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방 침전물의 양이 왼쪽 그림의 막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80에서 0.09로 상당히 렌즈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지방 침전물의 양이 다르고 지방 침전물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 교체용이나 2주 교체용의 렌즈로 출시되어 있고 지방 침전물 양이 적은 경우는 1개월 교체용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렌즈를 처음 착용했을 때, 일주일 지났을 때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렌즈를 착용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침전물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양도 렌즈의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품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꾸준히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현재 한 15개 이상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산소 투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고 또 예전의 1세대 렌즈보다 함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렌즈의 경우에 한 24%의 함수율을 가진 렌즈가 있었는데 최근의 렌즈 같은 경우에는 74%의 함수율을 갖고 있는 렌즈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모듈러스도 예전에 나왔던 렌즈들은 좀 뻣뻣했습니다. 한 1.4 정도였는데 최근에 나온 렌즈들은 0.3으로 일반 소프트 렌즈보다도 일반 하이드로겔 렌즈보다도 더 낮은 모듈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렌즈 표면을 좀 더 매끄럽게, 윤활성이 좋게, 좀 더 촉촉하게, 수변성이 더 좋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발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간단하게 특성을 정리해 드리면 로트라 필콘 B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 경우는 렌즈 표면에 플라즈마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플라즈마 코팅이 약 한 25나노미터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플라즈마 코팅은 화학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를 문지른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코팅이 벗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실 DK 바이 T 값도 138로 상당히 높고요. 함수율은 33% 정도 됩니다. 자, 이 제품의 장점은 수분성이 우수하다는 특징, 지방 침전 물량이 적다는 거, 윤활성과 착용감이 좋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델리필콘 A입니다. 자, 하루 교체용으로 개발된 렌즈인데 이 경우에는 렌즈 표면에 보습제로 어떤 층을 만들었습니다. 한 6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두꺼운 보습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렌즈의 장점은 상당히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듈루스가 낮고 착용감이 좋아서 렌즈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막 안정성도 우수하고요. DK 바이 T는 15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샘필콘 A입니다. 자, 이 렌즈는 실리콘하고 보습제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실리콘 매트릭스로 실리콘 성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폴리머라이즈 PVP가 보습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성분은 긴 체인의 실리콘 체인과 짧은 체인의 실리콘 체인을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렌즈가 함수율이 높고 보습력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46%로 상당히 높고 또 실리콘 체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K 바이 T도 163으로 높은 산소 침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보습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보습제가 감싸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장점으로는 산소 투과율이 우수하면서도 모듈루스가 낮고 렌즈 마름 현상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콘필콘 A와 엔필콘 A입니다. 자, 이 두 렌즈는 실리콘 체인을 길게 만들어서 자체적인 보습 효과와 부드러움을 제공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텐필콘 A입니다.
이 렌즈는 실리콘 성분을 최소로만 넣고 이 실리콘과 소프트 모노머를 충분히 결합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자 해서 나온 렌즈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한 54% 되고 실리콘을 최소로 넣었기 때문에 DK by T는 한 100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DK by T가 지금 다른 렌즈보다는 좀 100이니까 낮지만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끼고 자도 될 정도의 충분한 산소 투과율, 산소 침투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장점으로 본다면 모듈루스가 낮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 결과는 적습니다. 다음은 세노필콘 A입니다. 자, 이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보습제 성분과 실리콘 체인을 결합시킨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루 교체용으로 나왔고 이렇게 보습제 성분하고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렌즈 표면이 상당히 촉촉하고 내부의 보습력도 좋습니다. 장점으로는 산소 투과성이 우수하고 착용감도 좋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노필콘 C입니다. 자, 이 렌즈도 보습제 성분을 상당히 많이 넣고 실리콘 성분과 결합시키도록 만든 렌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보습제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윤활작용과 촉촉함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K by T가 147 정도 되고 함수율도 41%나 됩니다. 이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 표면에 특별하게 보습제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에 있는 지방층의 성분이 렌즈 표면에도 약하게 결합이 되면서 렌즈 속으로 들어와서 렌즈 마름 현상을 방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도 임상 연구 결과가 아직은 적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임상 사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30대 하이드로겔 렌즈 착용자를 검사하는 중에 결막 충혈, 흉부혈관 확대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 좋은 1개월 교체용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바꿔 착용하도록 권했는데 이 사람이 렌즈 교체 시기가 되면 가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를 살펴보니까 렌즈 엣지 부분에 뭐 침전물도 좀 관찰이 됐고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착용하고 가렵다 그러면 혹시 실리콘 알레르기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리콘 알레르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워지는 건 렌즈 엣지에 부착된 침전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루 교체용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재질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과 또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도 우리가 처방을 할 때는 도수를 잘 결정하고 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일단 굴절 검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굴절 검사 결과에 따라 콘택트 렌즈 도수를 결정해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정간 거리로 도수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자, 안경 처방값이 마이너스 6.5 디옵타였다면 콘택트 렌즈 도수는 마이너스 6 디옵타로 그 다음에 난시가 있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의 난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도수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5로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한 렌즈를 착용시켜 줄 때는 일반 소프트 렌즈처럼 밀어서 각막의 중심 잡기가 좋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을 시킨 다음에는 덧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의 도수가 맞는지 편안한 건지 또 난시용 렌즈의 경우에는 축이 돌아가 있는지 돌아가 있다면 축을 보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렌즈 움직임을 평가해야 되는데 렌즈 움직임은 한 0.3에서 0.4mm 정도가 적합합니다.
자, 그럼 렌즈가 움직이고 있는데 렌즈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하는 그 부분은요. 지금 렌즈를 감싸고 있는 각막 윤부에서 렌즈까지를 1mm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통 그 가운데 보이는 지금 하얀 부분 그거를 1mm로 보니까 절반만큼 움직이면 0.5mm, 그거보다 적게 움직이면 한 0.3, 뭐 0.4 이렇게 평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제 렌즈를 빼는 방법을 지도해야 되는데 매끄러운 렌즈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방을 쳐다보게 하고 렌즈를 아래로 밀어서 렌즈를 공막 부위에서 빼야 됩니다. 특히 매끄러운 렌즈가 요즘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렌즈를 빼도록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으로 렌즈를 빼지 않으면 각막에 상처가 나서 염증을 유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공적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처방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는데 일단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저산소증의 문제를 해결하고 렌즈 마름이나 렌즈 부착 문제가 해결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감염의 위험성도 낮고 최근에는 착용감이 좋은 다양한 제품, 특히 칼라 렌즈까지도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좋은 렌즈를 원할 때 또 흐물흐물하지 않고 조금 약간 견고한 느낌의 소프트 렌즈를 원할 때 여러분들이 권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권해 주실 때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경우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용자의 요구도와 증상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제품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렌즈를 착용시킨 후에는 덧댄 골절 검사로 도수와 축 조정을 하시고 착용법과 제거법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즈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착용 중에 렌즈가 마르지 않도록 소킹 방법을 지도해 주신다면 편안하게 렌즈를 착용하면서 렌즈 지방 침전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 착용이 편안해진다면은 렌즈 착용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는 중도 포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